거기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오신 건가요? 아니,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니세요? 이쪽은 일반 방문객이 들어올 구역이 아닌데요, 저기. 아가씨. 우리도 분명 이곳 안내를 받으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요? 김석영 79세는 주름진 손으로 안내문을 흔들면서 천천히 웃었다. 그의 아내 이정희 79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서 얌전하게 서 있었다. 옆에는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기웃거리는 손녀 혜진 8세이 있었다. 문제가 있고 말고요. 여기선 역사 해설과 전문 연구진 브리핑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당연히 젊은 연구자들이나 공식 초청 인사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별도의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 안내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목소리는 공손해 보이려 애썼지만 숨기지 못한 불편함이 목에 걸린 듯 뻣뻣했다. 할아버지, 우리 잘못 온 거야? 혜진이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아당겼다. 아니, 혜진아, 우리는 딱 여기로 오라고 소개를 받았단다.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혜진을 달랬다. 곁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오자 직원들은 서로 귓속말로 수군댔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왜 이런 전문가 브리핑에 들어오셨대? 저쪽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반 관광객 설명회가 훨씬 쉬울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괜히 오셔서 힘들어 하시면 어쩌지. 잘 돌려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다시 크게 말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섹션에서는 전문적인 연구 내용이 오갈 예정이어서 일반인에겐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 있음. 바로 옆 전시관에서 기초 해설 프로그램이 시작될 테니 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초 해설이라는 게 좋긴 하겠지. 그런데 우리도 이 역사지에 대해 깊이 배우고 싶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깐이라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석영이 차분하게 요청했다. 어휴. 아버님, 여기는 젊은 연구자들 위주라서. 괜히야 힘드실까봐. 그래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직원은 억지로 웃으면서도 거의 밀어내듯 손짓했다. 혜진이 두리번거리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런데 여기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규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안내 직원은 괜히 주위를 살피며 주변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의 눈치를 봤다. 그중 몇몇 방문객은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누가 저런 노인분들 초대했나 보네? 이 프로그램은 꽤 수준 높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루해서 금방 나가실걸. 수군대는 소리가 계속됐지만 석영과 정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비록 나이는 많아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혹시 담당자가 잘못 주신 건가요? 그때 갑자기 안내부스 뒤쪽에서 여성 관리자 같은 인물이 다가왔다. 직원들이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 감독님,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죠? 조용히 진행되어야 할 시간에 왜 이런 소란이? 박 감독이라 불리는 그 여성이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분들이 전문 연구진 오리엔테이션에 들어오려 하심니 규정상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시질 않아서요. 박 감독은 고개를 돌려 석영 부부를 쓱 훑어보았다. 허름하지만 깔끔한 옷차림, 지팡이나 휠체어도 없이 고른 자세로 서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 손녀, 연세가 꽤 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연구자나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함니 죄송하지만 어르신들께 맞는 프로그램은 다른 쪽에 마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장소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 석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음 잘못 오신 것 같네요. 박 감독은 안경 너머로 냉정하게 답했다. 혹시 우리 아이도 있는데 어린이용 부스가 따로 있지 않나요? 정희가 덧붙였다. 물론 있습. 그런데 여기와는 전혀 반대쪽이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인솔해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직원에게 안내받으시는 게 좋겠습.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우리 그냥 다른 데 갈까? 할머니? 라고 묻자 정희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짝 웃었다. 석영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여기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꼭 듣고 싶어서요. 우리가 뭐 어렵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자 박 감독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졌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정해진 규정이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노약자분들이 이 긴 시간 동안 서서 듣기엔 무리가 있고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다소 전문적이라 흥미를 못 느끼실 겁니. 여기 계시던 분들이 흐름이 끊긴다고 불만 제기하실 수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두 노인과 아이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또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며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내라고 웃었다. 하지만 석영과 정희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다. 둘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잠시 후 정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차피 이렇다면 우린 괜찮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혜진아. 우리 밖으로 잠시 나갈까? 네. 혜진이 힘없이 대답하고 세 사람은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건물 바깥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곧 직원들은 그들을 잊은 듯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 감독은 안내방송 준비하세 조명 점검 이상 없죠? 라고 물으며 실내로 들어갔다.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치 불편한 손님을 처리했다는 듯 잠시의 소란은 정리되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유명 역사적 명소인 경주, 아름답기로 소문난 조경 너머로 정갈한 고분과 고대 건축물이 조용히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그냥 돌아갈 거야? 혜진의 눈망울이 실망으로 가득했다 하니. 길게 고민할 필요 없겠지. 정의가 조용히 웃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란다. 괜찮아, 혜진아. 관광은 관광대로 즐기자. 저긴 정식 오리엔테이션이니 우린 우리 방식대로 돌아보면 돼. 서경은 여유로운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그 모습에 혜진은 어쩐지 할아버지가 대단해 보인다는 듯 그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쉼터로 이동했다. 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말없이 주변 풍경을 바라봤다. 서경은 한숨을 쉬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정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에 경주에 오니까 참 좋다. 이런 분위기도 옛날 생각나고 말이야.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 둘이 예전에 이 근처 발굴 현장, 전기 설비 점검하러 출장 왔던 시절도 떠오르고 그 이야기를 듣던 혜진이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전기 설비는 왜 하러 왔어? 발굴이랑 전기가 무슨 상관이야? 두 어른은 서로 한 번 웃음을 교환했다. 서경이 오랜만에 어린 손녀에게 천천히 설명을 하려는 순간 강당 내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전인가? 갑자기 불이 왜 꺼졌지? 비상발전기는 어디 있어요? 빨리 체크해봐요. 건물 안이 어두워진 듯 사람들의 소리가 건물 틈새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복도 쪽 창문에서 허둥대는 그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복도 쪽 출입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직원이 고개를 쑥 내밀고 달려나왔다. 누가 발전기 담당인지 알고 계세요? 갑자기 보조 전원도 안 들어와서 큰일 났어요. 그러나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우왕좌왕할 뿐 정확히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다. 이어 불안한 목소리들이 번지자 박 감독이 직접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게 대체 왜 이래? 분명 이번 행사 전에 점검 다 했을 텐데. 비상발전기는 동작은 하는데 실내 배선이 꼬였는지 전기가 완전히 안 돌고 있을 바니 정의 담당은 지금 어디 간 거야?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딘가 낯선 직원이 건물 측면에 있는 배전반을 열더니 서투른 손길로 이리저리 확인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 듯 계속 왜 안 되지? 만 반복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까 안내 직원과 마주쳤던 서경이 천천히 다가갔다. 혹시 전기 도면이나 발전기 사양서 같은 게 있나요? 직원들은 그를 쳐다보며 황당하다는 듯 물었다. 왜요? 어르신이 알아보셔도. 이거 꽤 복잡한 장비인데. 서경은 빙긋 웃으며 조심스럽게 직원이 들여다보고 있던 배선도를 확인했다. 정희 역시 따라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갸웃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쪽 개통선이 잘못 연결된 것 같아요 라고 지적했다. 직원이 당황스러운 듯 네? 그게 무슨? 하다 말고 뒤이어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어? 잠깐, 이 회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정희는 익숙한 동작으로 배전반 내부를 살펴보며 말했다.
비상발전기에서 오는 메인 스위치가 평소와 반대로 설치된 것 같아요. 아마도 임시로 붙인 모듈이 순서가 뒤바뀌었나 봐요. 석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했다. 옛날 시설물을 개조할 때 납땜 방식이 잘못된 거겠죠. 이 상태론 전력 공급이 불규칙해져서 자동 차단이 걸릴 텐데. 그게 정말 그런 걸까요? 박 감독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예, 지켜보시면 알 겁니. 석영이 직원에게 드라이버를 달라고 청했다. 직원이 드라이버를 건네자 석영과 정희는 능숙하게 패널 안쪽을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정희는 테이프와 절연 장갑 등을 챙겨 재빠르게 보조했는데 손놀림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다. 할머니, 조심해요. 혜진이 옆에서 걱정스레 말하자 정희가 씩 웃었다. 괜찮단다.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손이 좀 느리긴 하네. 그들은 10분여 동안 꼼꼼히 배선을 재정렬하고 뒤엉킨 케이블을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재작동했다. 이제 전원 투입해보세. 석영이 말하자 직원 한 명이 발전기를 다시 돌렸고 잠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건물 안쪽이 환히 밝아졌다. 불 켜졌어요. 야, 됐다. 실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소동이 일단락되자 박 감독과 다른 직원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석영과 정희를 번갈아 보았다. 어르신들, 이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누군가 물었다. 정희는 겸연쩍은 듯 웃으며 우리도 예전에 이런 일 많이 해봤거든요. 혹시 잘못 손댔다가 더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다행이네요 하고 말했고 석영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전에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직원들이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우르르 달려들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린 은퇴 전에는 전력 관련 엔지니어 일을 했답니. 여기 경주 유적지 전기 설비에도 예전에 참여했었어요. 그 순간 어? 하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한 젊은 남성이 허겁지겁 뛰어오더니 숨을 고르며 두 노인을 바라봤다. 혹시 김석영 박사님이세요? 날 알아요? 석영은 놀란 눈으로 남성을 쳐다봤다. 저는 윤석환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전공할 때 교수님들께 김 박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복합발전 기술 연구로 상까지 받으셨던 그 전설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위는 일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박사님? 상을 받았다 하는 수군거림으로 술렁였다. 정희를 가리키며. 그리고 이정희 박사님도 혹시 같이 연구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하고 묻자 정희가 머쓱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두 분이. 정말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30년도 더 전부터 국내 전력 설비 쪽에 크게 기여한 전설적인 부부 엔지니어 커플. 맞죠? 윤석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 뭐. 전설까지야. 석영은 가볍게 웃으며 혀를 찼다. 정말 실물을 뵙게 될 줄 몰랐습. 대학원 때 논문 쓸 때 선배들한테 이름을 몇 번이고 들었어요. 선행 연구 자료로 두 분의 논문 읽은 적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기사 있어. 국내 최초 대규모 태양열 화력 복합발전 프로젝트 주도한 공로. 1980년대 후반에 엄청 유명했었나 봐. 그런데 두 분이 왜 여기? 은퇴 후로 손녀 데리고 여행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정희는 간단히 대답했다. 와, 말도 안 돼. 오늘 이 브리핑은 대체.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쫓아낼 뻔했네요. 어떤 스태프가 작게 중얼거렸다. 박 감독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멍하니 두 노인을 바라봤다. 김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 아까는 이런 분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아니에요. 딱히 불쾌하진 않았습. 석영은 오히려 박 감독의 사과에 손을 저었다. 오해가 있었던 거죠. 젊은 연구자들 시간이 귀중하니 우릴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 그래도 저희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죄송합니.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곁에서 갑자기 손뼉을 치며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다 하고 외쳤다. 그 해맑은 웃음에 주위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분. 혹시 저희 브리핑에 조금이라도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윤석환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에이,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우린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정희가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주변에서 꼭 좀 듣고 싶어요.
이왕이면 비상발전 쪽이나 전력 공급 안정화에 대한 실무 팁 같은 것도 현장 경험 이야기 같은 거 해주시면 엄청 도움 될 텐데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 감독은 속으로 갈등하는 듯 그러나 곧 결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드리겠습.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린 아까 몰라 뵙고 괜히 규정만 운운하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서경과 정희는 잠시 시선을 교환했다. 그리고 정희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잠깐이지만 시간을 내 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와, 박사님들께 직접 듣는 실무 경험이라니. 오늘 진짜 대박이야. 우연이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얻다니. 직원들은 허둥지둥 건물 내부의 조명을 다시 점검했고 자리를 정리하면서 두 분을 귀빈석에 모시려 했다. 정희가 손을 저으며 귀빈석은 별로. 그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돼요라고 했지만 다른 스태프들이 이미 의자를 맨 앞줄에 마련한 뒤였다. 박 감독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두 노인에게 작은 물병과 음료를 건네며 예의를 차렸다. 죄송하지만 손녀분이 지루해하면 어쩌죠? 아이도 함께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앞줄에 앉아도 되고 만약 힘들면 뒤쪽 로비에서 놀 수 있습. 고맙네요. 그런데 우리 혜진이도 듣는다고 해도 이해는 못할 테니 잠깐만 보고 뒤에서 쉴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냉담하게 쫓겨날 뻔했던 두 노인이 오히려 행사장 가장 앞자리로 안내를 받았다. 아직 반신반의하는 시선도 없지 않았으나 다수는 이미 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석영 박사 앤드 이정희 박사 부부가 과거 국내 전력 사업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알게 되었고 존경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정말로 그분들이었어. 전기공학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졌는데 왜 우리 몰랐을까? 워낙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셨던 모양이야. 아까 규정만 강조하던 우리 진짜 무례했네. 사람들은 작게 속삭이며 반성 섞인 대화를 나눴다. 반면 박 감독은 괜히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감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윽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마이크를 잡은 윤석환이 간단히 이번 경주 유적지 복원 사업의 전기시설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이크를 두 노인에게 넘겼다. 아직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오늘 귀한 선배님들께서 오셨습. 혹시 몇 말씀이라도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부에게 쏠렸다. 정희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섰다. 특별한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연구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현장은 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전과 백업 시스템에 대한 통합 설계를 좀 더 꼼꼼히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투가 사람들의 귀를 붙잡았다. 어느덧 박 감독조차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정희는 여유롭게 웃으며 마이크를 서경에게 넘겼다. 내 아내가 이미 핵심을 얘기했는데 나는 덧붙이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해결책은 늘 기본에서부터 찾으시면 좋겠습. 오늘처럼 비상발전기를 다시금 점검하는 것도 결국 단순한 회로 구조 확인이었죠. 급하다고 복잡한 접근을 하기보다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의외로 빠른 해결이 됩니. 서경의 짤막한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 귀한 말을 해주셔서 고맙다며 잔뜩 메모를 해두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 여러 사람이 다가와서 인사를 하거나 과거 연구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발전소 건설 당시 에피소드는 어땠나요? 하고 질문했다. 서경과 정희는 성의껏 답변을 해주었다. 혜진은 간식을 먹으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사이 박 감독은 관객을 피해 한쪽 모서리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서경 부부에게 다가갔다. 진짜. 죄송합니 저희가 워낙 바쁘다 보니 어르신들은 이 브리핑이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규정에만 얽매여서.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희가 부드럽게 답했다. 아니요. 아까 제 태도는 너무 무례했고 저희 직원들도 죄송해하고 있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조금 전 저희가 만든 자리는 너무 갑작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좋은 자리에 앉혀주셔서 고맙죠. 이런 곳에서 젊은 분들 연구하는 모습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요. 서경은 따뜻한 눈빛으로 웃었다. 우리 손녀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네요. 그 순간 혜진이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해 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 하고 물었다. 에이, 자랑까지야. 그래, 하고 싶으면 하렴. 정의가 웃어 주었다. 박 감독은 두 사람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죄송함과 동시에 감사를 느끼는 듯 보였다. 정말 존경스럽습. 은퇴하시고 이제 편히 지내셔도 될 텐데 여전히 이렇게 발 뻗고 나서 주시고. 정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그냥 여행 중이었을 뿐이에요. 갈 곳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문화재도 보고 예전 추억도 되살리고. 에이씨, 이런 게 우리 행복입니? 그러시군요. 혹시 예전에는 어떻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조용히 지내게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감독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경은 한숨과 함께. 그러나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딱히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돈과 명예를 더 쫓을 수도 있었지만 우린 어느 순간부터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 둘 다 현장에서 오래 일해서 건강도 좀 챙겨야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죠. 정희가 이어받았다. 그때 우리 딸이 출산했는데 혜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은퇴하고 남은 시간을 가족과 여행하면서 보내고 있습. 보통 엔지니어 분들은 연구와 실험에 남은 삶을 바치지 않나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박 감독이 물었다. 정희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더 큰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술만큼이나 소중한 게 사랑과 일상의 행복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죠. 서경이 잔잔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게다가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느꼈고 후배들이 더 잘해주리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떠났을 뿐인데 때로 이렇게 예전 일로 인사받게 되면 조금 쑥스럽네요. 박 감독은 고개를 떨구며 정말로 마음이 울립니. 저도 제 일에 매달려 살면서 내면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는데 두 분을 뵈니 저 자신이 부끄럽네요. 라고 했다. 뭘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한창 일할 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정의가 박 감독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와 행복이 딱 한 가지로만 정의되진 않는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박 감독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깊이 사과했다.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 이렇게 배울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내 휴식 시간이 끝나고 2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무대에 다시 올라온 다른 연사가 본격적인 역사적 복원 계획과 첨단 기술 접목 방안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 발표 중간중간, 이 부분은 혹시 김 박사님이나 이 박사님께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한껏 겸손하게 우리는 은퇴하고 오래됐어요. 더 최신 기술은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요라며 살짝 웃어넘겼지만 발표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현장 경험을 근거로 한 조언을 절실히 원했다. 결국 브리핑이 끝날 때쯤 서경과 정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짧게 이야기를 보태주는 식으로 1시간이 훌쩍 지났다. 모든 일정이 종료되자 사람들은 두 노인에게 길게 박수를 보냈다. 행사 후 로비에는 두 노인과 악수하려는 인파가 몰려 혼잡할 지경이었다. 함께 있던 손녀 혜진이 살짝 지쳤는지 할아버지, 우리 빨리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라고 재촉했다. 서경이 웃으며 좋지, 조금만 더 인사하고 가자꾸나라고 대답했다. 그걸 지켜보던 박 감독은 직접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혜진에게 건네며 이거라도 드시고 천천히 가세.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다음에 정식으로 둘러보시도록 저희가 특별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활짝 웃었다. 고맙습.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혜진은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고 두 노인과 함께 건물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자 건물 안팎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환하게 배웅했다. 밖으로 나오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전통 음악 소리가 고요한 바람을 타고 들렸다. 혜진이 슬쩍 물었다. 조금은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 누가 우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자부심 갖고 살면 되니까.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이제 아이스크림도 얻고 말이야. 서경이 웃었다. 자, 그럼 숙소로 갈까? 그렇게 셋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역사 해설관 앞마당을 벗어났다. 문득 뒤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사님들, 잠깐만요. 윤석환이었다. 그가 달려와 숨을 고르며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더 많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연락처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하고 간절히 물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명함을 하나 꺼냈다. 이미 낡은 종이었지만 아직도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아직 쓰고 있긴 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 윤석환은 감격한 표정으로 명함을 품에 소중히 넣었다. 정말 감사합니. 오늘 배운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도 꼭 잊지 않겠습.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젊을 때는 열심히 일도 하면서 주변도 챙기고. 잘 균형 잡으세. 서경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윤석환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 돌아가자 세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해는 이미 먼 산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숙소로 가는 길, 혜진이 연신 떠들었다. 나 커서 엔지니어 할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정희와 서경은 서로 웃으며 그래 혜진아, 내 꿈을 지지해 줄게 하고 작은 손을 잡았다. 그날 밤 경주 시내 작은 숙소방에서 혜진은 잔뜩 신난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통화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난 사람들이었대 하고 자랑했다. 정희와 서경은 부끄러운 듯 웃고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 일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모처럼 이벤트가 있었네. 서경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런데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어. 처음엔 몰라봐서 그렇지. 결국 우리도 배웠고. 사람들은 단지 우릴 몰랐을 뿐이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빛나는 가로등이 이 도시의 고즈넉한 밤 풍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꼭 대단한 보상을 바라거나 사람들 칭송을 받고 싶은 건 아니니까. 서경은 이불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냥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며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지. 아늑한 침실 안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크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 정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힘들게만 여겼던 옛 직업이 이런 식으로 또 쓰일 줄은 몰랐네. 서경은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며 평생의 짝이 이렇게 든든한 엔지니어 동료라서 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정희는 웃으면서 우린 이 길을 잘 선택했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 속에서 하루가 저물어 갔다. 다음 날 이틀 더 경주를 둘러보겠다는 세 사람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박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들,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전시관의 내부 시설도 구경하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희 직원들이나 연구원들이랑 짧게 식사 자리라도. 마음은 고맙지만 우린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싶네요. 환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서경이 감사히 정중히 거절했다. 알겠습. 그래도 불편함 없이 지내시도록 저희가 도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씀만 해주세. 어르신들을 귀하게 모시고 십습 전화를 끊자. 정희가 빙긋 웃었다. 정말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 좋은 변화잖아. 서경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보자고 하면 되지. 혜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달라졌나 봐 하고 말했지만 정희는 부드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렇다기보다 사람들이 우릴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 거야. 우릴 알아보니 대우해 준 것도 있지만 몰랐다고 해서 무시했던 걸 스스로 반성했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혜진이 아직 어린 눈으로 그 차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말을 새겨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날 일정대로 경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식사를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도 우연히 앞자리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연구원 2명을 만났다. 어르신들, 여기서 뵙네요. 혹시 식사 자리 함께 해도 될까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정의는 흔쾌히 초대했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과거 한국 전력 산업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을 두런두런 이야기했다. 연구원들은 저희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제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네요라며 진지하게 경청했다. 점심을 마친 뒤 헤어지려 할 때 연구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실 전공자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어요. 논문은 넘쳐나지만 실무에서 부딪히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두 분 말씀 들으니 다시 힘이 나요. 좌절하지 않고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정의는 빙그레 웃으며 그렇죠. 젊을 때는 시행착오도 하고 또 배워가면서 그만큼 성장하게 되죠. 우리도 예전에는 실수 많이 했어요. 라고 말했다. 석영도 실패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실패해도 덮지 않고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라며 조언했다. 연구원들은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다음에 또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혜진이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되나 봐 하고 깔깔댔다. 그렇게 관광지 한편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오후 햇살을 만끽하던 세 사람 앞에 또 다른 방문객이 우연히 지나며 어제 발전기를 고치신 분들이죠. 라고 말을 걸어왔다. 이미 소문이 퍼졌는지 그들은 어딜 가나 작게나마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엔 예의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처음처럼 나이 많으니 못 알아들으실 거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 이틀 후 완전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박 감독이 연락을 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마침 기차역 근처에서 만나자고 약속이 잡혔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박 감독은 작은 선물 봉투와 함께 두 분께서 이 지역에 다시 오실 때 쓰시라고 저희 전시관 특별 입장권을 준비했어요. 물론 일반 공간도 무료이고 안내원들도 특별 대우를 해드릴 겁니. 이건 작은 표시이니 부담 갖지 말아 주세요 하고 전했다. 너무 호들갑 떠시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석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제 진심입니. 저희가 두 분께 받았던 감동이 크거든요. 정말 감사했고 또 죄송했어요. 정희와 석영은 그럼 고맙게 받겠습. 다음에 오면 또 같이 차라도 한잔 합시다. 라고 화답했다. 혜진은 곁에서 우리 또 오자. 라며 손을 흔들었다. 박 감독은 두 손을 모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했습. 저 스스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여러 면에서 변화해 보려고 해요. 부디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정희가 작은 미소로 답해 주었다. 다음에 만나면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 박 감독은 눈가가 살짝 붉어진 채 두 노인과 혜진에게 작별을 고했다. 잠시 후 기차가 승강장에 들어왔다. 석영과 정희 그리고 혜진은 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다. 박 감독도 힘껏 손을 흔들어 주었다. 기차 안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뒤 혜진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경주의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여행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처음엔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정희는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렇지. 이래저래 일도 많았지. 하지만 다 배움이야. 석영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의 과거나 성과를 알아야만 존중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바뀔 수 있다면 참 다행이지. 혜진이 어린 목소리로 마무리하듯 외쳤다. 그럼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도시로 여행 가자. 정희와 석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그럼 어디든 가보자꾸나.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지.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향해 기차에 몸을 맡겼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나이 지위만을 근거로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각자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한 이들이 있습. 이 이야기는 나이 들어도 꺼지지 않는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편견 없이 서로를 대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줍니. 혹시 당신도 주변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눈길을 끌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진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 누군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 전 그들 안에 숨겨진 재능과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이고 때론 세월이 쌓은 지혜와 기술이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함니 이 부부가 보여줬듯 우리 모두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함니 그걸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외의 순간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을 주게 됩니.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재능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놓치고 있진 않은가요?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빛나는 재능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가까운 분들에게도 공유해보세.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재능은 무엇일까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부부의 스토리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 여행에서 만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보세. 모두가 가진 고유한 빛을 발견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